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자신의 믿음을 시장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현재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세장이 조만간 실현되리라 예상을 하면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추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끔찍한 결과만 나을 뿐이다. 추세를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쫓아야 한다. 강세를 전망한다면 강세가 됐을 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고 마땅한 일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티브 니슨의 캔들 차트 투자 기법입니다. 지은이는 스티브 니슨,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캔들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캔들 형태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한다면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얻는 것은 주식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소리를 잘 하진 않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차트 분석 능력은 크게 상승할 겁니다. 책에 있는 캔들 패턴 예시와 그에 합당한 실전 차트 예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차트 예시를 같이 본다면 훨씬 더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영상은 주무시지 마시고 눈은 좀 뜨고 계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기술적 분석 중에 캔들 차트 분석 기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탁월한 분석법이다. 이 책은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에게 캔들 차트 분석의 바이블로 불린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트레이딩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훈련 덕분에 모든 트레이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즉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객관성을 잃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 들어가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 리스크와 수익 비율, 주식 처분 시점을 정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A는 손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다. 보통은 그러지 않는다. 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A는 자신의 희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호재 뉴스를 찾아다닌다. 그동안 주가는 계속 내려간다. 시장은 그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이다. 시장은 늘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A는 시장이 메시지를 보내도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가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주식 투자자 제시 리버모 역시 거리를 두고 보면 전체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장에 대한 다른 그리고 훨씬 나은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반전을 암시해주는 팽이형 캔들. 시장의 반전 지표는 추세가 바뀌는 중 같은 도로 표지판과 같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장의 심리가 바뀌는 중이라는 것이다. 반전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추세는 보통 느리게 단계적으로 변한다. 상승장에서 반전 패턴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일단 매수 포지션을 처분해야 한다. 팽이형 캔들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팽형이 발생한다면 추세 반전의 신호, 즉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올라가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팽형 캔들이 떴죠. 그러면 상승하다가 추세가 반전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뜨면서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추세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봉이 연속해서 뜨다가 고점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그럼 이것도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었다가 하락 추세로 떨어집니다. 이 도지형도 말을 하고 있죠.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실전 차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선익 시스템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고점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다시 올라갔고, 근데 이 구간에서 고점을 올렸다가 떨어지는 흑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시는 보지 말자 패턴인데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많이 떠넘겼다는 소리입니다.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고 저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와서 또 반전, 고점에서 반전, 반전, 반전. 흑운형 패턴 떴다면 거의 반은 끝난 겁니다. 세력들이 털어 먹었기 때문에 아마 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털 수도 있겠죠.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온 후 팽형 캔들이 나오면 하락 반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온 후 팽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 반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캔들 패턴입니다. 우산형 패턴. 하락 추세에서 우산형이 나타나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다. 이러한 우산형을 망치형이라고 부른다. 주가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다. 망치형이 나타나는 것은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캔들이라도 강세 신호도 될 수 있고 약세 신호도 될 수 있다. 우산형 캔들은 저점에서 나타나면 망치형, 고점에서 나타나면 교수형. 아랫꼬리가 길수록 망치형은 의미가 커진다. 망치형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다. 망치형의 경우 아랫꼬리가 길고 종가가 장중 고가 근처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은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거래 마감 무렵에 장중 고가 근처로 뛰어올랐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매수세의 존재를 의미한다. 종가가 장중 고가 근처에서 형성됐다는 사실은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한다. 책에 있는 망치형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고가 부분에서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 나 이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갔다가 주가가 지지선 부근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바닥을 잡겠다는 소리입니다. 매수세가 유입된 거죠. 그리고 도지형 캔들, 이렇게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승이 완만해지죠. 고점 부근에서 망치형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이 고점에서 교수형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잘못 받으면 목이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고점 신호가 여러 개 나타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 싸다고 해서 계속 받고 들고 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위로 한 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싸다고 막 받는데 상승 추세가 완만해진 이 고점 구간에서 교수형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성형 캔들, 다시 유성형 캔들, 그리고 하락 갭이 열렸습니다. 하락 갭이 열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쭉 떨어졌죠. 그리고 이 하락 구간에서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나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고 가온전선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았고요. 작은 망치형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 고점 구간에서 교수형이 떴죠. 그러면 이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막 탑니다. 여기에서 다시 흑운형이 나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는 패턴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볼까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시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죠. 아무튼 자 바닥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바닥을 잡는 신호고 고점 구간에서 교수형 캔들 이 캔들이 나오면 하락 반전의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흑운형 캔들 흑운형은 하락 반전 패턴으로 상승 추세 마지막에 나타나거나 밀집해 있는 여러 캔들 맨 위에 나타난다. 흑운형의 첫 번째 캔들은 강세의 양봉이며 두 번째 날의 시가는 전날의 고가보다 높다. 하지만 두 번째 날에 장이 마감될 무렵에는 종가가 전날의 양봉 몸통 안으로 밀려 내려간다. 밑으로 더 많이 빠질수록 이곳에서 천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 하락 패턴의 논리는 이렇다. 흑운형에서 첫 번째 날 강세의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상승세에 있다. 그 뒤 두 번째 날에 시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이때까지는 매수 세력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두 번째 날의 종가가 전날의 종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날의 양봉 몸통 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첫째 날의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날아가 버린다. 장이 열리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시가가 새로운 고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많은 신규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배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수많은 신규 매수자들이 그들이 뛰어오른 배가 타이타닉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책에 있는 흑운형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양봉 다음날 시가를 띄우면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린 뒤에 흑운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양봉의 몸통 절반을 완전히 파고들면서 상승세를 다 반납했죠. 그리고 이 흑운형의 고가가 저항 영역이 됩니다. 다시 위로 도전했는데 종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흑운형 패턴입니다. 시가를 띄웠다가 기대감을 주고 쭉 빼는 패턴, 그리고 다시 띄웠다가 쭉 빼는 패턴. 이러면서 세력들은 자기들 물량을 개미들에게 팔아먹죠. 이거는 커넥트 웨이브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고가가 형성됐는데 양봉 다음에 잉태형이 떴고 그 다음에 교수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교수형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하락 반전의 신호인데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은 주가를 임의적으로 끌어올려서 개미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한꺼번에 빼는 다시는 보지 말자 흑운형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뛰었다가 다시 보지 말자. 일반적인 개미들이 많이 당하는 패턴이 이런 흑운형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실 제한 주문의 중요성. 기술적 분석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주식 거래에서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둬서 예상치 못한 역방향의 주가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 손실 제한 주문은 첫 거래를 할 때 걸어둬야 한다. 이때가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포지션을 유지하고, 하지만 주가 움직임이 예상을 빗나가면 포지션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다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고집스럽게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장기 추세는 단기 변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된다는 말이죠. 시장에서 절대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시장은 여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틀린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틀린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돈을 버리지 말고 고집을 버려라. 실수를 일찍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선 안 된다. 하지만 훌륭한 주식 투자자는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을 최대로 불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크게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손을 털고 나와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보라. 손실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라. 위대한 장군들도 전술적 후퇴를 해야 할 때는 후퇴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연어를 낚기 위해서는 낚싯바늘 하나는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속담이 있다. 손실 제한 주문이 실행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낚싯바늘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라. 다른 낚싯바늘로 커다란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은 앞에 있는 음봉의 몸통을 양봉이 완전히 삼켜버리는 패턴을 말한다.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압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락장악형은 앞에 있는 양봉의 몸통을 음봉이 완전히 삼켜버리는 패턴을 말한다.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하락장악형 패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락 반전 신호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양봉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하락 반전 신호죠. 이렇게 정확하게 쌍봉을 그리면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상승장악형 패턴인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망치형 패턴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음봉을 양봉이 완전히 먹어버리면서 상승장악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위로 올라갔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이 저항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죠. 이거는 유성형에 가깝죠. 팽이형인데 유성형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가온전선 분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하락하다가 음봉을 먹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갔죠.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JLK 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을 했다가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죠.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하락 장악형 신호죠. 하락 장악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상승 장악형 신호, 상승 장악형 신호.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관통형 캔들. 관통형은 흑운형의 반대 개념이다. 관통형은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캔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캔들은 음봉이고 두 번째 캔들은 양봉이다. 이상적인 형태를 보자면 양봉의 시가는 전날 저가보다 낮지만 그 뒤의 주가는 전날의 음봉 몸통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관통형은 상승 장악형과 비슷하지만 양봉이 음봉 몸통 전체를 뒤덮지는 못한다. 양봉이 음봉 몸통의 절반 위로 올라가면 더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가 된다는 사실만 명심하라.
이 책에 있는 흑운형과 관통형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흑운형 패턴이 나왔고 이렇게 저점에서 저가를 깼다가 다시 음봉의 몸통 절반 이상 올라가는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다시 흑운형으로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다보링크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음봉이 나오고 저가를 낮췄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음봉의 절반 정도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관통형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별형 캔들. 별형은 매혹적인 반전 신호이다. 별형의 작은 몸통은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의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매수세는 주가 상승을 이끄는데 이때 별형이 등장하면 매수 세력의 시장 주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교착 상태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형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소진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별형은 반대이다.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은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때 나타나는 별형은 변화를 예고한다. 하락의 기세가 이제 누그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샛별형은 상승 반전 패턴이다.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일출을 예고하는 샛별처럼 주가 상승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샛별형을 이루는 캔들은 모두 3개이다. 첫 번째 캔들은 장대 음봉이다.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은 앞에 음봉 몸통에는 닿지 않는다. 몸통이 작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주가의 하락세를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세 번째 캔들은 양봉이다. 이 양봉의 몸통은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매수세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신호다. 첫 번째는 음봉이고 두 번째 캔들은 팽이형이고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안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가는 모양이 샛별형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책에 있는 샛별형 캔들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다가 음봉이 떨어졌다가 중간에 팽이형이 나오고 세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음봉을 어느 정도 감싸 안았죠. 요 세 개의 캔들 패턴이 샛별형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샛별형이 나오면 추세 반전을 의미합니다.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가죠. 이거는 해성 TPC 일봉인데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음봉이 나오고 중간에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음봉의 몸통을 파고들었죠. 이게 샛별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반전 나왔죠. 저녁별형은 샛별형과 반대되는 약세 패턴이다. 밤이 오기 전에 저녁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저녁별형은 상승 추세 뒤에 나타나는 하락 반전 신호이다. 책에 있는 저녁별형의 예시입니다. 양봉이 나오고 팽이형 캔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고 중간에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서 저녁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삼산형 패턴이기도 하고 이 저항 구간에서 저녁별형이 나타나면서 하락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D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중간에 팽이형이 나오고 세 번째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저녁별형이 나오는 패턴. 유성형과 영망치형. 유성형 캔들은 하락 추세 마지막에 출현하면 상승 신호가 된다. 이러한 캔들은 영망치형이라 불린다. 상승 추세 마지막에 출현하면 하락 반전 신호가 된다. 이러한 캔들을 유성형이라 한다. 책에 있는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곳에서 이 지지라인에서 망치형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로 영망치형 캔들이 떴는데 이 두 가지 캔들은 바닥을 확인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닥권이 지지가 되고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성형 캔들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걸 보고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구간에서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 반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형 캔들이 두 개나 떴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유성형 캔들, 유성형 캔들. 이거는 아바코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영망치형 캔들이 두 번 나오면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윗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락을 하는 거고, 하락을 했다가 이 중요 지지 라인에서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상승으로 반전 신호를 보입니다. 다시 올라갈 거야. 잉태형 캔들. 잉태형이 출현하면 상승 또는 하락 동력이 약해졌다고 해석하면 된다. 작은 캔들 몸통은 추세 반전을 예고한다. 보통 캔들 몸통이 작을수록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다. 하락장에서 장대 음봉 뒤에 도지형이 출현하면 이를 십자 잉태형이라고 한다. 장대 양봉 출현 뒤에 십자 잉태형이 형성되면 이를 무시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천장에서 훨씬 더 유용한 반전 신호가 된다. 책에 있는 잉태형 차트입니다. 상승 저항선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에 음봉을 품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음봉을 품고 있죠. 이게 바로 잉태형입니다. 아이를 품은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잉태형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고점 구간에서 잉태형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해성 TPC 일봉인데요. 여기에서 고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 뒤에 이렇게 팽이형 캔들을 잉태하고 있죠. 얼마 뒤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캔들 차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잉태형 캔들이 떴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싸다고 이런 구간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큰 폭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공부와 양질의 경험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들이 모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 끊임없이 보내는 사소한 실마리들을 찾는 탐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마리를 풀면서 시장의 흐름을 쫓아야 한다. 모든 매물대를 뚫는 돌파가 나왔지만 다음날 잉태형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진다. 이러한 신호에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하락 집계형과 상승 집계형, 두 개 이상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고가가 일치할 때 하락 집계형이라고 하며, 하락장에서 두 개 이상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저가가 일치할 때를 상승 집계형이라고 한다. 책에 있는 하락 집계형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캔들이 고가가 일치합니다. 이걸 보고 하락 집계형이라고 합니다. 거의 세 개가 일치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 이렇게 세 개가 일치한다면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망치형 신호가 나오면서 방향을 잡고 있죠. 바닥을 다지고 있죠. 상승. 그리고 반대로 하락을 하다가 두 개의 캔들의 저가가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두 개의 저점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상승 집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흑운형 캔들이 나오고 다시 하락. RS 오토메이션 일봉 차트인데요. 이 부분이 하락 집계형입니다. 고가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락으로 반전. 삼산형과 삼천형. 삼산형 천장은 대단히 중요한 천장이다. 주가가 어떤 고가에서 세 차례 하락하거나 어떤 고가에 도달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할 경우
삼산형 천장이 생긴다. 삼산형 천장 가운데 산이 가장 높은 산이면 삼불령 천장이라고 불린다. 불교 사찰에 가보면 가운데 커다란 불상이 하나 있고 그 양쪽에 작은 불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서양의 헤드앤숄더와 비슷한 패턴이다. 삼천령 바닥과 역삼불령 바닥 패턴은 정반대이다. 삼천령 바닥은 대단히 중요한 바닥이다. 주가가 세 차례 지지를 받을 경우 삼천령 바닥이 생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삼산령 천장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삼산령 천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삼불령 천장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중간산이 높기 때문에 삼불령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목선을 이탈하면 하락. 이거는 역삼불령 반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가는 패턴. 중간산이 더 깊기 때문에 역 헤드앤숄더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삼불령. 이거는 위메이드 맥스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떨어지는 삼산령 패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바닥을 잡고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웅 일봉인데요. 이것도 바닥을 세 번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패턴, 삼천령 패턴입니다. 바닥을 세 번 다 잡고 이렇게 추세를 들어올리는 강력한 바닥 신호죠. 만두형 천장과 프라이팬형 바닥. 만두형 천장은 원형 천장에 해당한다. 만두형 천장에는 하락 갭이라는 추가적인 하락 신호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프라이팬형 바닥은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오목한 형태를 그리고 이어 상승 갭이 형성될 때를 말한다. 원형 바닥과의 차이는 프라이팬형 바닥에는 반드시 상승 갭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만두형 천장입니다. 이렇게 원형 천장을 그리다가 하락 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 반전. 그리고 프라이팬형 바닥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리다가 상승 갭이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추세 반전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일봉인데요. 이게 원형 바닥을 그리다가 상승 갭이 출현하면서 주가 상승, 추세 반전을 했죠. 타평 천장과 타평 바닥. 타평 천장은 고가 영역에서 나타난다. 장대 양봉이 생긴 뒤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오고 이어 하나 이상의 장대 음봉이 출현한다. 그러면 작은 몸통 캔들을 둘러싸고 있는 타평 천장이 생긴다. 타평 바닥은 장대 음봉이 생기고 작은 몸통이 하락세를 누그러뜨리고 마침내 장대 양봉이 나타나 타평 바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타평 바닥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작은 캔들이 나타나고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중간에 이렇게 긴 탑을 두 개 세우고 있고 중간에 작은 캔들을 형성하고 있는 바닥을 타평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평 천장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작은 캔들이 중간에 있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타평 천장을 형성했습니다. 타평 천장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샘CNS 분봉 차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평 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 한봉이 나오고 중간에 캔들이 나오고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타평 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승 갭과 하락 갭. 서양에서는 갭을 메운다는 표현을 쓰는 반면 일본에서는 창을 닫는다고 표현한다. 일본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창의 방향을 따라가라고 말한다. 창이 지속 신호이기 때문이다. 갭의 방향을 따라가라. 따라서 상승창이 출현하면 주가의 일시적 하락 때 매수에 나서야 하고 하락창이 나타나면 주가의 일시적 반등 때 매도해야 한다. 창은 곧 지지 영역이나 저항 영역이 될 수 있다.
만약 종가가 장의 바닥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전의 추세는 끝이 난다. 하락장은 주가가 더 내려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주가는 이 하락장의 저항 영역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상승장은 주가가 더 올라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이 상승장의 지지 영역에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 책에 있는 상승장의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장이 열리고 주가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창이 두 개가 더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팽이형 캔들 추세 전환,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갔고 상승장의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반전됐습니다. 이거는 대원전선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이렇게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갭을 메우지 않는 이상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 3법형과 하락 3법형. 상승 3법형은 장대양봉이 형성되고 난 뒤 장대양봉 몸통 안에서 2개에서 5개의 작은 몸통 음봉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리고 다시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말한다. 하락 3법형은 반대 개념이다. 차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중간에 작은 캔들들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죠. 이게 상승 3법형입니다. 그리고 하락 3법형은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작은 캔들들이 나오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게 하락 3법형입니다. 도지형의 종류. 이게 일반적인 도지형이죠. 시가와 종가가 같은 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을 키다리형 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처럼 생긴 거를 비석형 도지. 윗꼬리가 긴 거죠. 그리고 이 반대 T자형 도지를 잠자리형 도지라고 합니다. 긴 아랫꼬리가 있고 이거는 긴 윗꼬리가 있죠. 아랫꼬리, 윗꼬리가 긴 도지를 키다리형 도지 또는 십자형 도지라고 부른다. 키다리형 도지의 도지 부분은 주가가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석형 도지는 독특한 형태의 도지형이다. 윗꼬리가 무척 길고 종가가 바로 저가이기 때문에 장중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장이 끝날 무렵에는 매도 세력이 주가를 그날의 저가까지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비석형 도지는 궁극적으로 유성형으로 볼 수도 있다. 유성형은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기 때문이다. 비석형 도지는 천장을 확인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잠자리형 도지는 T자형 도지라고 한다. 비석형 도지와는 반대 신호인 강세 신호다. 잠자리형 도지는 주가가 장중에 낮은 저가를 기록했지만 장이 마감될 무렵 고가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자리형 도지는 망치형과 비슷하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가와 종가가 같은 일반 도지형. 긴 윗그림자와 아랫그림자가 생긴 키다리형 도지. 그리고 긴 윗꼬리가 있는 비석형 도지. 긴 아랫꼬리가 있는 잠자리형 도지. 스프링과 업 스러스트. 주식시장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라는 양쪽의 군대가 싸우는 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매도 세력이 방어하려는 영토는 수평의 저항선이고 매수 세력이 방어하려는 영토는 수평의 지지선이다. 매도 세력이 지지선을 돌파한 뒤 새로운 저가를 방어할 수 없거나 매수 세력이 저항선을 돌파한 뒤 새로운 고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이기지 못한 것이다. 매수 세력이 새로운 고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업 스러스트다. 유성형이자 업 스러스트가 나오면 대피하라. 매도 세력이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면서 거점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장이 끝날 무렵 매도 세력은 주도권을 잃었고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왔다.
따라서 매도 세력은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었고 이때 스프링이 형성됐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A 구간에서 이렇게 유성량이 떨어지면서 저항선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쭉 빠졌죠. 이게 바로 업스러스트 풀트랩이라고 하죠. 윗구간에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쭉 빼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1번 구간에서 이렇게 저가를 형성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러 저가를 깼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이게 스프링인데 베어 트랩입니다. 일부러 저가를 깼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 추세.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빼는 풀트랩, 그 다음에 일부러 지지선을 깼다가 말아 올리는 베어 트랩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깨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깨서 손절을 유도하고 다시 말아 올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돌파하는 척 하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거고요. 서양의 기술적 지표와 캔들 분석의 조합, 상대 강도 지수 RSI, 가장 많이 쓰이는 오실레이터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 다이버전스를 관측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는데 상대 강도 지수가 동반 상승하지 않는 경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 하고 하락 추세를 암시하는 신호로 본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지만 상대 강도 지수는 함께 낮아지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주가와 반대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흑운령이 발생하면서 하락 반전의 신호를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상대 강도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 거고, 그렇다면 흑운령의 하락 반전 신호가 더 신뢰도를 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며 흑운령을 형성했을 때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수 상태에 있었고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흑운령은 저항선이 됐고 하락 다이버전스와 흑운령의 수렴으로 흑운령이 암시하는 하락 신호는 더욱 강력한 것이 됐다. MACD 지표와 캔들 차트의 조합. 여기에서 보면 B 구간에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죠. MACD 지표에서도 하락 교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 장악형이 나오고 MACD 지표도 하락 교차를 한다면 이 하락 장악형의 신뢰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쪽에서 하락 갭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캔들 차트에서 거래량을 활용하는 법. 거래량은 시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이다. 거래량은 호수의 수압 같은 것이다. 수압이 커지면 물줄기가 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커진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추세의 방향에 맞게 증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 이 망치형 캔들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위로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캔들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본다면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상승 갭이 발생했습니다. 갭이 발생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졌다는 소리고, 이 지지 라인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도지형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계속된 주가 상승이 되다가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도지형이나 팽이형이 출현한 경우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멈추게 할 만큼 많은 매도 물량을 만났다는 뜻이며, 이는 하락 반전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도지형이나 작은 캔들 몸통이 출현하는 경우 이제 공격적인 매수 세력이 나타나 많은 매물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캔들 차트 분석의 힘. 나는 캔들 차트를 어느 정도 연구한 뒤 주식 거래에서 캔들 차트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임을 확신했다. 그림이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면 캔들 차트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캔들 차트는 대단히 강력한 도구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캔들 차트 분석 기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력하지만 다른 차트 분석 도구들과 결합한다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는 캔들 차트의 장점이기도 하다. 차트 해석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 하나의 개별적인 캔들 패턴보다는 전체적인 차트의 양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하락장에서 나타난 강세 캔들 신호는 매수 신호로 여겨서는 안 된다. 반면 강세장에서 강세 패턴이 나온다면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캔들 차트를 통해 시장을 진단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캔들 기법을 통해 시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를 읽고 반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캔들 차트가 주식 거래에 나설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주기를 바란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